지난 5번째 영상에서 무지예반 재수술을 결심하고 병원을 검색하던 중 한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개로 제가 살고 있는 곳과 많이 멀지 않는 곳의 병원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간호사의 안내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진료 책상과 모니터는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한 찰나 옆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보니 의사 선생님과 환자와의 대화였습니다.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2개의 진료실을 사용하고 2개의 진료실은 똑같이 세팅되어져 있었습니다. 책상도 모니터도 말이죠. 그리고 2개의 진료실은 막혀있지 않아서 왔다 갔다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처음 보는 구조였습니다. 의사가 A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사이 한 명의 간호사가 B 진료실에 다음 환자에 대한 차트와 엑스레이 영상을 준비해 놓으면 의사가 A 진료실에서 진료를 마친 후 B 진료실에 와서 준비 과정 없이 바로 다음 환자의 진료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되게 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 진료실에서 진료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제가 있는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선생님이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냐고 물으셨고, 저는 무지예반증 때문에 왔습니다 하고 발을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발을 보시고 엑스레이를 찍은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셔서 병원 엑스레이실로 가서 양쪽 발 엑스레이를 찍고 다시 진료실로 갔습니다. 이게 바로 그때 찍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선생님은 무지예반증이 맞고 평발인데다가 여러 군데의 관절염도 관찰됩니다. 통증이 없으면 딱히 수술할 필요는 없고 아프면 수술하시면 됩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무지예반증에 대해 알아볼 만큼 알아봤고 수술까지 해본 경험이 있으니 수술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수술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무지예반 수술을 할 때 새끼발가락 쪽에 튀어나온 것도 함께 수술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절염에 대해서는 통증이 있는 엄지발가락 쪽은 관절염 치료를 해야 하기에 발가락이 약간 짧아질 수밖에 없지만 생활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없는 발등 쪽의 관절염은 수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의 상태를 보고 평발의 보존적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함은 수술을 통한 형태상의 변형 없이 원래 그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 깔창 치료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열흘 후로 수술 날짜를 잡고 진료실을 나와 수술 상담실에서 간호사로부터 수술 스케줄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술 전날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으면 다음날 오전 일찍 입원 수속을 해야 하고, 수술 전날 밤 10시 이후로는 금식해야 하며, 입원실은 일반 병동과 보호자가 필요 없는 간호병동이 있는데 저는 간호병동을 선택했습니다. 병원과 집과의 거리가 가깝지 않아서 70 넘으신 부모님이 왕래하기에는 힘드실 것 같았고, 도움 주시는 분들이 24시간 상주하시기 때문에 밤중에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통주사도 신청했습니다. 1차 수술 때 수술 후에 어마어마한 통증을 경험해 봤기에 이번엔 꼭 무통주사를 맞으리라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술 스케줄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집으로 왔고, 수술날까지의 10일간의 기간 동안 주변 정리라던가 수술하게 되면 하기 힘든 것들을 미리 하나씩 정리해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술하게 되면 한동안 외출을 못하게 되니 친구들도 만났고요. 그러나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설렘이나 기대보다는 걱정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걱정이란 건 수술 후에 통증이나 불편함에 대한 게 아니라 재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 수술을 받고 나서 재발을 했는데 이번에도 수술하고 나서 재발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수술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커졌고 신경도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술 며칠 전 저는 병원을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저의 불안한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첫 수술을 받았던 2003년도와 지금은 수술법도 많이 달라졌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 대충대충 수술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고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그래, 수술하기로 결정한 이상 의사 선생님을 믿고 마음 편하게 가지자. 수술은 잘 될 거야.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수술 하루 전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병원을 다시 갔습니다. 면봉을 뇌까지 찔러 넣는 느낌이라던가 정말 고통스럽다는 코로나 검사에 대해 워낙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검사받을 면봉을 받아들고 검사실로 떨며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지외반 수술보다 이 검사가 더 겁났습니다.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검사는 전혀 아프지 않았고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면봉이 깊숙이 들어오긴 했으나 아프다던가 하는 느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느다란 면봉 하나에 겁을 먹고 마른 침을 삼켰던 자신을 돌이켜보니 헛웃음만 났습니다. 밤 10시부터 금식이었으나 저는 7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10시 전에 물만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수술을 생각하며 잠이 듭니다.